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자, 아마도 간밤에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 흐름을 보신 것처럼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큰 급락이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또 추가적으로 다양한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S&P 500이 2.2% 급락이 나왔고,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2.2%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2.5% 하락이 나오면서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2.2% 급락이 나왔고, 아마도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주말 내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은 항상 급락장에서는 그래왔던 것을 한번 기억해 오세요. 어떤 악재가 나왔고 그게 마치 시장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재료였다고 판단이 되었어도 결국에는 시장을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을 거치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최근에 국내 시장은 3,000포인트에서 지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에는 큰 그림에서는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작년 3월달에 발생이 되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 재료는 시장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갔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중국의 부동산 이슈, 그리고 지금처럼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 나왔던 것도 아니고 꾸준히 변이 바이러스는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디폴트 이슈, 또 중국의 전력난, 항상 그래왔던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악재가 없던 하루가 없었고, 그리고 그 악재가 단기적으로 불안정을 야기시켰다고 하더라도 항상 시장은 그런 부분을 이겨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급락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런 부분이 내일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악재, 그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내일 시초가의 부진한 모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일단 미국 시장 흐름보다도 내일 장중에 나스닥 선물지수, 이게 훨씬 중요한 지표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 미국 3대 지수는 지난주 목요일날 휴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날 급락장, 이게 어떻게 본다면 아시아장이 먼저 충격을 받았고 그 뒤에 이어서 미국과 유럽의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국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었다면 분명히 그 다음날 국내 시장도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구간만큼은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어제의 급락이 국내 시장에 일부 충격을 줄 수 있겠지만 이게 오후장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S&P 500, 이 3대 지수보다도 나스닥 선물지수, 장중 지수를 체크하는 것이 더욱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지수가 조금 반등이 나온다면 충분히 국내 시장도 오후장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을 먼저 참조로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일단 일반적으로 시장을 오전장과 오후장을 나눠서 보고 있어요. 일단 대체적으로 오전장에 급락이 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오후장에는 조금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반대로 오전장에 급등이 나왔다, 그런 경우에는 오후장에 다소 쉬어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이게 100%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제가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이고 일반적으로 그런 흐름이 꽤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장에도 강했었고 오후장에도 강했다, 이런 시장은 정말 보기 드물다고 생각이 되고, 반대로 오전장에도 급락이 나왔고 오후장에도 급락이 나온다, 솔직히 이런 흐름도 그렇게 빈번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이런 흐름이 나왔었죠. 자, 그래서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미국 3대 지수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는 굉장히 부진할 거로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두 번의 쌍바닥을 형성했었던 2,900포인트, 이 지점과 지수가 맞닿게 된다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 또 목요일날은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 급락 부분이 선제적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내일 오전에 열리는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 그 흐름을 보다 중요시 체크해보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장보다도 과연 오후장이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지, 그게 핵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래서 지수의 흐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 항상 시장 상황이 좋지 않던 주식시장은 늘 이런 부분을 이겨내서 성장해왔기 때문에 너무 벼랑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다음 주에 어떤 흐름이 나올까? 저는 일단은 지난해 3월달처럼 코로나 관련주들 있죠. 코로나 관련주, 단기적인 테마로서 이쪽의 흐름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 관련주를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미국 시장에서도 극명하게 그걸 보여줬어요. 차트를 보시면, 자, 어제 테슬라가 약 3%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애플도 3% 급락이 나왔고, 또 아마존도 2% 하락이 나왔습니다. 또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3.5%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반면에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어제 20%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 주가의 흐름을 보신다면 다들 캐치가 되실 거예요. 최소한 다음 주 초반에는 국내 시장의 대형주보다도 백신, 치료제, 그리고 코로나와 관계가 있던 종목들, 예를 들어서 음압병실, 원격 진료, 그리고 비대면 관련주들, 쉽게 말씀드려서 작년 3월 달에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들, 그런 업종들이 다시 한번 다음 주에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길게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기적인 테마 내에서는 다음 주에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보여드린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모두 어제 급락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추세가 무너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분명히 국내 시장에도 적용이 될 것이고요. 내가 단기적인 테마에 투자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항상 성장주를 투자하는 것이 저는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도 등장하고 있고, 또 저는 변이 바이러스보다도 이 부분이 참 머리 아픈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백신에 대해서 기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확진자 수가 줄어들 것이고 나아가서 경제 정상화로 갈 것이다. 그 부분에 가장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감염자의 64%가 돌파 감염이었다 라는 기사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은 무려 80% 이상이 돌파 감염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백신 무용론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감을 자극시킬 수가 있고 또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바람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기대했었던 리오프닝 관련주들, 이쪽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하나투어의 주가를 보시면 10월달하고 11월달 계속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특히 11월달에는 더 가파른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모두투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신세계, 또 카지노 관련주인 파라다이스, 그리고 음식료 업종인 하이트진로 모두 마찬가지인데, 자, 제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주식에는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 그렇듯이 우리가 이런 기사들,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런 내용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투자한 뒤에 나의 생각이 틀려질 수도 있다, 이 점을 항상 인지를 하셔야 되고, 내가 매수한 뒤에 주가가 상승한다면 다행일 수 있겠지만 반대로 주가가 하락했을 때,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른 움직임을 보였을 때 그때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그런 점들은 미리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항상 투자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성장주에 장기 투자한 것이 아니라면 항상 내 계획과 생각이 틀려질 수 있다, 그 점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지 이런 점들을 항상 계획하시고 투자하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백신보다 치료제가 완전히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간략하게 지난주에 어떤 종목들을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했었는지 한번 저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날짜를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이때로 설정을 했고, 먼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을 살펴보면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반도체 업종이 며칠 동안 부진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이 올라와 있고, 그 뒤를 이어서 크래프톤하고 카카오, DB하이텍, 카카오게임즈 이런 종목들이 상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DB하이텍도 반도체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기관을 살펴보면 기관은 최근에 카카오페이를 굉장히 많이 매수하고 있어요. 일단은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매수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변경된 코스피 200의 적용 시점이 12월 10일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12월 3일날 카카오페이 한 달 보유예수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아무래도 이 시점을 하여금 어떤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혹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이 점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카카오페이를 제외하고 또 SK하이닉스하고 카카오뱅크, SK바이오사이언스, 포스코케미칼 이런 종목들을 연달아 매수했어요. 자,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카카오 그룹주, 또 백신 관련주 이렇게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을 보시더라도 조금씩 차이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반도체는 상위 업종에 포함이 되어 있고, 저라면 지금 시점에서는 반도체하고
코로나 관련주들, 그리고 NFT 관련주 쪽, 이쪽을 당분간 한번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요일날 시장이 좋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에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기를 한번 기원해 보면서 걱정한다고 될 일도 아니니까 항상 화이팅 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